자, 오늘은 478강이고요. 교재로는 26쪽, 그리고 원래 주역책으로는 218쪽입니다. 명서 나가는데요. 명서는 말 그대로 서는 점서자입니다. 점치는 거를 밝힌다. 점치는 거를 뭐 설명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접 공유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명서 오늘 나갈 건데요. 점치는 거를 밝힌다. 뭐, 이렇게 설명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는 오로지 주자의 시각입니다. 주자가 점을 이렇게 쳐야 된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 5창 다음에 서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여기하고 상당 부분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다 겹치는 건 아니고요. 그 서희에서는 이제 점칠 때 뭐 서실을 어떻게 꾸미는가, 향을 어떻게 피우는가 이런 거 가지고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오히려 점친 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더 중점을 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자, 의수지원 후에 그 의지하는 근원은 보통 우리가 상과 수라고 얘기하는데 수의 근본이 뭐냐? 이해합니다. 우리가 상과 수를 보라고 하는데 상은 이제 모양에서 괴상을 말하고요. 수는 숫자예요. 근데 숫자의 근본이 뭐냐? 그거는 참천양지다. 지난 시간에 잠깐 끝나면서 설명했습니다만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그것이 결국은 이 참천양지인데요. 잠깐 어디 갔어? 응? 여기 있구나.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네모라고 하는 거는 방이라고 하는 거는 네모라는 것도 이제 반듯하다, 뭐 반듯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과 네모기 때문에 우리 상징적으로 연못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생긴 모양이 많죠. 네모나면은 가운데 원을 그려놓고요. 원이면은 가운데 네모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바로 상평통보죠. 이렇게 만든 게 옛날 동전. 상평통보나 이런 것이 그 천원지방을 상징화해서 만든 동전입니다. 네. 네. 정원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숫자가 이거는 3이니까 3개가 모이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4개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고 할 때 7 곱하기 하면 3, 7, 21이 되잖아요. 4 곱하기 7 하면 4, 7, 28이 되고요. 그러면 28과 21을 합하면 얼마가 돼요? 합하면 토탈 50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50이 되기 때문에 이게 대연지수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왜 7을 곱했냔 말이야. 그럼 또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요것도 뭐 어떤 사람 이게 소양지수니까 그렇다. 소양지수의 활발함 때문에 7이라는 숫자를 곱했을 때 활발하기 때문에 대연지수 50이 나오는 거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설명이 좀 약간 부족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 어쨌든 천원지방이 삼천양지가 돼서 되는 것이 50이 나오는 근원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다시 화면으로 들어서요. 그래서 수의 근본은 참천양지력을 반드시 참을 읽어야 됩니다. 이것을 연역해서 극도로 할 것 같으면은 50이라는 숫자가 갖춰진다. 아까 얘기한 예를 들어서 만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대연지수 50이 되는 것이니 50개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이게 시트도 50개다.
그럼 시추도 50개에서 하나를 빼잖아요. 그래서 그 태극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허열 한 개를 비워서 무의 사용하지를 않고 뜸이 없다. 그러니까 시추도 50개가 있으면은 이 중에 한 개를 뽑아서 한 개를 뽑아 태극으로 삼아서 점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개를 빼서 쓰지 않고 그 쓰임이 되는 거는 49개 시초대다. 신수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신수, 손에 믿는다, 뭐 믿을 신자지만 양손에 시초대를 가지고서 양손의 임의대로 평균 나눈다는 뜻입니다. 근데 신수라는 거는 손이 가는 대로라는 뜻입니다. 손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뭐 몇 개다 세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손에 위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수, 손을 믿어도 손이 믿어서 저절로 나눠지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수평균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나누고 천책과 지책이죠. 천책과 지책을 나눠서 치우어 오른쪽 그 괴안, 그러니까 그 탁자에 놓고 그 중에서 지책에서 치우일시 한 개를 빼서 그러면 또 천지인이 되겠죠. 자, 천책과 지책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지책에서 한 개를 그러면 천지인 인책을 뺍니다. 이렇게 해서 괴좌 소지 왼쪽 손가락에 작은 손가락에 낀다. 이 얘기는 하나를 빼서 여기다 낀다는 얘기죠. 이렇게 낀다. 이어서 오른쪽 손으로 헐 좌지체 왼쪽에 잡은 그러니까 왼쪽에 잡은 거 하나를 여기다 껴있고 남은 거를 천책에서 4개씩 뺀다. 이거 이제 이 얘기입니다. 헐 좌지체 왼쪽에 있는 책에서 세서 사사지어 그러니까 4개씩 계속 뺍니다. 이렇게 해서 귀지에 얻어 나머지를 그 사의 나머지 예를 들어서 0이 되면 4개가 되고요. 1, 2, 3, 4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거를 귀지에 얻어 그 손가락에 낀다. 귀지 돌린다라는 얘기는 그쪽으로 합친다 이런 얘기죠. 뭐 합친다보다도 인책 여기다 인책을 넣고요. 그 다음에 천책에서 뺀 거를 1, 2, 3, 4가 되겠죠. 그 중에서 여기다 끼고 그 다음에 지책에서 뺀 거를 그 다음에 1, 2, 3, 4가 되죠. 요거다 낀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끼면서 나중에 합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엄밀한 의미로는 구분을 합니다. 근데 구분해서 결과적으로는 차이는 없어요. 없지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일 밑에는 천지인, 인책. 여기는 천책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는 지책에서 나온 거.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이제. 그래서 처음에 그 왼쪽 손에 무명지간에 끼고 오른쪽에서 우측에서 좌설 왼쪽으로 끊는 거는 장차 그 장지시안이라 그 오른쪽에서 그래서 그 손가락에 또 낀다. 또 재력지기 다시 또 그거를 끼워서 나온 거를 그 나머지를 이때는 기는 나머지입니다. 그 나머지를 통계지산 다 통털어서 합칠 것 같으면은 토탈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되게 5개 또는 9개가 나옵니다. 반드시 이 숫자는 요건 또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변이라고 하는데요. 일변에서 만든 5 또는 9가 나옵니다. 다시 적으면서 할게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일변을 하면요. 반드시 5 또는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끼고 다시 그 재용 존재 나머지 책을 다 사용을 해서 분계 분설 첩기 이게 뭐야 이거죠. 분계 설계 분계 다시 그걸 나눠서 하되 부준 전제 앞에 한 방법과 반복해서 준거로 삼아라. 똑같이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번 역시 이와 같이 할 것 같으면은 이 나머지는 이 기는 나머지 기자입니다. 나머지는 반드시 모두 4와 8이 되는 것이니 3변 3변이 돼서 이미 다 갖춰지면은 수가 2에 살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1변하면 5나 9가 나고요. 2변하면은 4 또는 8이 나옵니다. 3변한다. 그러면은 4 또는 8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 5, 4, 4를 합하면 어떻게 되죠? 13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합치면은 5, 4, 8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17이 되겠죠. 5, 8, 4에도 17이에요. 그죠? 5, 8, 8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22이 됩니다. 9, 4, 4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17이에요. 9, 4, 8 하면 어떻게 되죠? 21이 됩니다. 9, 8, 4에도 21이 됩니다. 9, 8, 8 하면 어떻게 돼요? 25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확률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자, 5, 4, 4 하면 반드시 이게 나오죠. 그죠? 5, 4, 8 하면 이거예요. 17. 5, 8, 4도 요겁니다. 17. 5, 8, 8 하면은 21. 5, 8, 4. 헷갈리네. 5, 8, 3 얼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588 하면은 요거죠. 그죠? 그 다음에 944 하면 얼마예요? 17. 948 하면은 21. 984 하면은 21. 988 하면 이겁니다. 그죠? 그럼 확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토탈 다 합치면은 8건. 그러니까 이게 8분의 1이죠. 확률이. 요거는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은 13이 될 확률은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을 쳐보면은 변하는 꾀가 되는 게 그러니까 태양과 태음이 나오는 수가 더 적습니다. 반드시 해보면은 소양과 소음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일단 요건 또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잠깐 더 봅시다. 수지 가찰의 수를 살펴보면 그 나누는 거를 이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4, 5가 되는 거는 소라고 그러고요. 8, 9가 4, 5가 나오는 거는 소가 되고 8, 9는 이게 뭐라고 보냈냐 다를 어, 다가 되는 많이 되는데 삼소 그러니까 소가 3번 있다. 소가 3번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이렇게 봅시다. 소가 하나, 둘, 셋. 이게 소. 자, 소, 다. 자, 이거는 소죠. 이건 다죠. 이렇게 보면은.
자, 다시. 자, 점을 쳤을 때, 시축대를 했을 때, 일변에는 반드시 5 또는 9가 나오잖아요. 5 또는 9, 반드시. 5가 나오면은 적은 거고, 9가 나오면 많은 거죠. 또 그 다음은 뭐가 4 또는 8이 나오잖아요. 4는 4는 8은 다. 자, 3번 3변하면 어떻게 돼요? 4 또는 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4는 적은 거고 8은 많은 거죠. 그러면은 하면 뭐가 돼? 13이 되죠. 지금 소지만 544자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988은 다다다잖아요. 다다다. 이거는 25가 되겠죠. 그죠? 만약에 588하면 어떻게 돼? 소다다죠. 소다다. 그거는 21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944. 이건 어떻게 돼? 다 소소겠지. 요거는 이제 17이 되겠지. 이해가 금방 되죠? 자, 이랬을 때 전체는 아까 50이라고 그랬어요. 50에서 49를 사용하는데 13을 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어떻게 돼요? 6, 3. 그러면 4, 9, 36. 이거는 36이 되는데 이거를 4, 9, 36은 9가 되는 거예요. 9. 즉 노양, 태양수를 얻은 거죠. 자, 이거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태음수 6을 얻겠죠. 요건 뭐를 얻을까요? 21을 얻었어. 그러면 49에서 21 빼면 얼마예요? 8, 20, 28. 28은 4, 4, 7, 28. 7이 되네, 7. 요거는 당연히 8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소를 얻었다. 그럼 13을 얻었고 13은 곧 해음수 9를 얻은 거고요. 17을 얻었다. 그 17은 8 소음을 얻은 거고요. 21을 얻었다. 이거는 소양 7을 얻은 거고요. 25를 얻었다. 이거는 6 해음수를 얻은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자, 그래서 그 4와 5는 소가 되고 8과 9는 다. 이건 금방인데 4와 5는 이건 9하고 8은 다가 되는 거. 그래서 세 번은 이렇게 되면 9가 되는. 그러면 9를 넣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노양이 되고요. 3다, 다다다. 그럼 25로 되고 이거는 6이 되는 거죠. 이건 6이 된다. 그러니까 다다다, 3다. 이거는 6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내용을 뭘로 보면 번역이 잘 안 됩니다. 이거는 그죠? 요약이 된 거다 보니까. 그래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6이 된 건 노음이다. 일소양다는 뭘까요? 일소양다. 소다다죠. 소다다. 소다다. 그거는 뭐야? 7이 되겠죠. 그리고 소다다 7. 만약에 그리고 그 소양제 7이 되고 그, 그 8소음은 어떻게 된다 그랬나? 소소다가 되겠죠. 소소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자, 다시 좀 정리해서 볼게요. 좀 약간 좀 지저분해졌는데 자, 소다다 그러면은 7이 되고요. 소소다 소소다 그러면 8이 되겠죠. 17이 되니까.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표현이 이렇게 됐습니다. 소다르기에 쉽습니다. 이게 요 도표를 그려서 요 얘기를 여기서 적어 놓은 겁니다.
자, 혹시 여기서 하실 말씀이나 궁금하신 거나 기타 등등. 자, 요 부분에서 뭐 하실 말씀이나 뭐 이해 안 되는 거나 뭐 기타 등등. 권성님 말씀하시죠. 권성님? 예, 뭐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배를 이렇게 암만 점을 쳐보지 않은 최 선생님은 조금 지금 좀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따로 우리 그 모임 있을 때 따로 한번 그 개를 하는 걸 보면 막 이게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 선생님이 혹시 지금 좀 이해가 안 돼도 뭐 이건 따로 한번 이해하시면 뭐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얼마 전에 최 찾아뵀을 선생님 때 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저번에 찾아뵙고 제가 직접 실습으로 한번 앞에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어, 근데 하는 건 하겠는데 저는 이상하게 숫자가 이렇게 팍 나오면 머리가 정지했어요. 숫자가 나오면 저는 머리가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실제로 하는 요령은 제가 지금 순수는 아는데 이 숫자 하는 게 더 자꾸 머리가 직접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점치는 요령이니까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 뭐 지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셨다면 뭐. 네, 자, 그러면 지나가겠습니다. 자, 주자가 말하기를 노음과 노양이 변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니다. 도극처류, 극처, 지극한 곳에 도달할 것 같으면은 무거처, 갈 곳이 없어서, 거처는 가는 곳입니다. 가는 곳이 없어서 곧 그거는 실어곰 변하는 거를 얻게 된 거죠. 갈 곳이 없어서 변하는 거래. 극도의 극직변인 거야. 극처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갈 곳이 없어서 변해. 마치 쥐가 고양이가 몰다 보면 구조견을 하면 쥐가 고양이 문다는 거 아니야. 도말고 오셨으면 이판사판 변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태양수 구가 올라갈 것 같으면 구가 올라갈 것 같으면은 곧 불독 더 얻을 것이 없어. 가서 얻을 것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구가 최고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갈 데가 없어. 이런 것이니 그러면은 곧 다만 변하는 거를 얻어서 변하는 걸 얻어서 회례주래 다시 되돌아와서 8이 되는 것이니 즉 9가 다시 8로 되는 것이다. 6이라는 거는 내려감에 있어요. 내려옴에 있었을 것 같으면은 곧 5의 생수가 되는 것인데 야거 불득 가서 생수가 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곧 가서 실이 만들어지는 거다. 참 비유를 이렇게 한 겁니다. 참 다시 약간 설명을 좀 봅시다. 자, 이거 그냥 지우겠습니다. 자, 구라고 하는 거는 태양입니다. 태양이라는 거는 올라가려고 해요. 항상. 양의 정수기 때문에. 그런데 생수는 1, 2, 3, 4, 5고요. 성수는 6, 7, 8, 9, 1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묘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9가 더 올라가면 10이 될 거 아니야, 사실은. 그죠? 근데 이러면 요액을 뺍니다. 사실은 성수, 생수, 성수의 개념으로는 당연히 10이 성수의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액을 쏙 빼요. 숫자가 다르잖아. 한 자리와 두 자리가 같아. 얘를 쏙 빼고 9가 최고라고 여깁니다. 맞지? 요거는 없다는 식으로. 그러면은 9에서 더 올라가질 못하고 내려가도 8이 된다. 라는 논리고요. 또 6은 태음이니까 태음은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려고 하는데 내려가서 5가 돼야 되는데 5는 이미 생수야. 레벨이 다른 거야. 이거는 생수와 이건 성수기 때문에 생수와 성수의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성수가 생수로 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6이 내려가려다 올라가서 다시 7이 된대. 라고 설명을 했는데 좀 약간 궁색하죠. 이 설명, 이렇게 설명하면. 그래서 이거는 그 예전에도 공부하던 양진 음태설 설명이 되게 좋습니다. 하도를 보면요. 1, 2, 3, 4, 5. 이게 하도의 수입니다. 여기서 생수에서 1, 2, 3, 4, 5에서 양의 숫자는 뭐죠? 1, 3, 5입니다. 홀수, 양의 숫자. 1, 3, 5로 합치면 뭐가 돼요? 9가 됩니다. 편의상은 아랍의 그 한문과 한자와 아랍에서도 구분을 할게요. 9가 됩니다. 즉 1, 3, 5가 합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9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9라고 하는 게 더 진격을 하면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우회전하는 게 정상이니까 이렇게 시계방으로 가는 게 정상이 그러니까 9가 더 진전을 하면은 되는데 이 9가 후퇴를 하네. 그러면 양의 기운을 깎아 먹으니까 이게 7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음의 숫자, 생수 2와 4입니다. 그러면은 2와 4가 합쳐져서 6이 됐어요. 그러면 이 6이라는 놈이 이렇게 합쳐졌는데 오히려 음의 숫자인데 가던 대로 더 진격을 했어. 진격을 하면은 음이라는 건 후퇴를 우선하는 건데 진격을 했는데 그 음의 속도를 깎아 먹어서 그래서 6이 8이 됐대. 근데 여기서 논의는 어떤 허점이 있냐면은 자 2와 4가 합쳐서 6이 됐다. 이렇게 요 가는 방향 만들어진 방향이야. 만들어진 방향이 더 진격됐으니까 그렇다고 6의 속성은 후퇴한다고 하는데 만들어질 때 이게 시계방을 만들어졌는데 왜 갑자기 후퇴를 하려고 그래? 후퇴를 못해서 진격해서 깎아먹었다는 표현이 어색한 거지. 135가 합친 거는 이렇게 해서 9가 돼서 만들어져 더 진전하지 못하고 후퇴, 요건 설명이 돼. 근데 2와 4가 합쳐져서 6이 됐는데 왜 후퇴를 못하고 후퇴하는 게 본래 속성이라는 거야. 근데 후퇴 안 하고 전진했기 때문에 8이 됐다는 속성에서 약간 그 요구하고 그 형평성의 설명의 논리에 약간 허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감안한다. 그렇기 때문에 169, 385, 27과 4구음이 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도의 수가 완성이 돼서 양은 진격하고 의무 후퇴는 양진 음태설 설명이 매우 좋습니다. 이게 설명이 타당합니다. 지금 이거 주자 이 설명보다 이게 더 타당하거든요. 근데 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그, 그 모르 가나 서울로 가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런 주장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7896은 비록 소를 따른 수나 그러나 전괴 모든 괴가 7과 8일 것 같으면은 점을 쳐서 78, 78이라든지 777, 888이라든지 이렇게 얻을 것 같으면은 당연히 본괴, 본래의 괴사로 점을 쳐야 되고 세 개의 효가 7, 8이라는 거는 나머지 세 개는 9 또는 6이라는 얘기니까 그거는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양괴 두 개, 본괴와 직괴의 괴사로 점을 쳐야 되고 모든 괴가 9와 6일 거나 999, 666 뭐 이런 식으로 이럴 것 같으면은 당연히 직계의 괴사로 점을 쳐야 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내가 점을 쳤어. 음, 예를 들어서 점을 쳐서 뭐 예를 들어 화산약계가 나왔다. 근데 이 숫자가 뭘로 나왔어? 8, 8, 7, 7, 8, 7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요. 내가 항상 숫자를 말할 때 밑에서부터 말하는 거다. 887, 787이 나왔다. 예를 들은 겁니다. 화산역계가 나왔다. 그러면은 변하는 꾀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거를 본래의 꾀라고 합니다. 본꾀. 본꾀로서만 점을 쳐야 됩니다. 그럴 때는 밑에 있는 거는 내꾀와 외꾀인데요. 내꾀를 정과 회, 네 개를 정으로 보고 몇 개를 회로 봐서 요 괴사로만 점을 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반반 나왔어. 여기 뭐라고 그랬어? 여기 예를 들어서 887이 나왔는데 여기는 뭐냐면 이게 9, 6, 9.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887, 969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건 가정입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8은 이건 변하지 않는데 9는 변한다고 그랬죠. 뭘로 변해요? 음유로 변합니다. 6은 양유로 변합니다. 9는 음유로 변합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이 꾀는 수, 산, 수산, 까먹었네. 근깨, 수산, 뭐야? 근깨, 어? 근깨, 수산건개인가? 예, 수상근깨. 쩔룩발, 어? 쩔룩발, 쩔룩거리다 근자. 아, 제일 그렇지. 나쁜 깨잖아, 제일 나쁜 깨. 맞아. 수산건개. 아, 발 쩔룩거릴 근. 맞아. 아, 고맙습니다. 순간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고맙습니다. 자, 수상관계가 변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화산역계인데 화산역계 그러니까 여행하는 께입니다. 화산역계에서 수상관계로 변했어요. 변한 거를 직계라고 합니다. 직계. 본계, 본래의 꾀가 아니라 지는 간다, 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갈짓자니까 가는 꾀니까 본래에서 가는 걸로. 그러면은 요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화산역계에 괴사가 있잖아요. 이 괴사 또
직계에서의 요걸 변화. 그래서 화산역계의 괴사에서 수상관계의 괴사로 변한다. 즉, 요 괴사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합니다. 얘는 본래는 이건데 이렇게 변했다라고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8이 아니라 6, 9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669, 969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만에 하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다시. 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이거는 구는 양, 그럼 어떻게 돼요? 수택절개네. 수택절개가 됩니다. 수택절개로 변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모든 게 변했으니까 처음에 시작은 화산역계 해석은 전혀 안 하고 수택절개로만 해석합니다. 이 집계. 결국 이게 모든 게 되게 변하니까. 이거는 시작만 조금만 됐을 뿐이지 계기만 돼 이건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이걸로 완전히 궤가 바뀝니다. 웃기죠,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본계와 직계의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점을 쳐서 어떤 궤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실질적으로 9냐, 6이냐, 7이냐, 8이냐에 따라서 이것도 몇십 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가 변해도 해석이 또 확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산역계는 여행하는 깹니다. 분명히. 근데 만약에 669, 969가 나오면은 여행을 한다는 해석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로지 절개로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확 달라져요, 느낌이. 절개시키는 거. 절개시켜서 함부로 여행 가면 안 되는 거지, 이때는. 또 만에 하나도 아까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만 나왔다. 화산역계가 아까 처음에 이런 식, 예를 들어서 8, 8, 7, 7, 8, 7이 나왔다. 이러면요. 화산역계인데 반드시 여행을 가는 건데 본기름은 보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효로 안 보기 때문에 여행한다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여행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뜻 생각하면은 역계니까 여행하는 게 당연한 건데 오로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 여행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박근혜 들어왔어요? 아이고 이제 진료 끝났어? 고생했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가 어디 들어가면 이제 여기 요 부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거냐면은 그 점을 쳤을 때 본계와 직계를 설명하는 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나 하고 그것도 다음 넘어갈게. 그 자, 일단은 그럼 다음 먼저 하고선 좀 할게요. 다음 같이 합시다. 자, 이제 요 부분인데요. 교재는 31쪽이고요. 그 쪽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일단은 박훈 선생님 시초 때 있으세요? 시초 때. 아,
한의원에 놓고 왔습니다. 지금요. 예. 여기 복습하면서 좀 제가 좀 같이 좀 따라가겠습니다. 예. 어, 그래, 알았어. 자, 일단은 그 효를 넣는 방법은 잠깐 좀 설명을 좀 다시 하겠습니다. 음, 자, 다시 자, 이제 점치는 걸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시초 때는 50개를 갖고 합니다. 이 50개라 가정합시다. 50개는 대언지수입니다. 하늘과 땅의 수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대언지수 50개에서 하나를 빼서 태그로 삼습니다. 태그는 절대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따로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49개 되겠죠. 그러니까 50개에서 하나를 빼요. 그럼 49개 되죠. 이건 태극입니다. 태극은 그냥 보관만 하고 49개 갖고 따지는 거야. 그래서 49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점을 칠 때는 반드시 모든 정성껏 내 마음을 모아야 된다. 뭘 때문에 점을 친다는 거, 기운을 모아야 됩니다. 그럴 때 기운을 모은 다음에 손이 가는 대로 양쪽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눌 때 항상 왼손이 천체, 천, 오른손이 지가 됩니다. 천체가 죠. 우리가 왼쪽이 그 동쪽이 되고 양이 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천과 지가 되죠. 천과 지. 그러면은 지에서 하나를 빼요. 하나를 뺍니다. 채워서 낍니다. 이거는 천지인을 만든다. 천지인. 천지인. 그럼 이게 그래서 천책에서 4개를 뺍니다. 4개씩. 4개씩 제하다 보면 나머지가 있어요. 반드시. 그럼 그것이 그거를 나머지가 나왔다. 그러면 그 나머지를 여기다 낍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 오른쪽에 있었던 거 지책. 지책에서 다시 또 4개씩 뺍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한 번에 효를 얻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6번 반복하면 6개의 효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아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요. 자, 이제 다음 수업 봅시다. 자,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효를 얻었어요. 초득 1효, 초효를 얻으면은, 그런다면은 다시 앞에 있는 시초대를 다 합쳐서 49개를, 태극은 절대 안 쓰고 나머지 49개가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49개를 여전 위제, 앞에 한 번밖에 같이 한다. 아까 한 것 같이 다시 나눈다. 3변, 3번 변해서 1효가 되는 것이니, 그러니까 아까 한 번, 두 번, 3번 반복한데 그걸 3변, 1변, 2변, 3변 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한 효가 되는 것이니 그럼 그거를 6번 반복, 3 곱하기 18번 변이 되겠죠. 그래서 통틀어서 18변이 될 것 같다. 6개 효를 얻을 것 같으면은 6개 효가 발효가 되어서 괴체를 가히 볼 수가 있다. 괴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럴 때 노음과 노양, 노양은 9고 노음은 6입니다. 노양과 노음이 극도가 되면, 지극하게 되면은 반드시 변하게 되는 것이고, 소양과 소음은 후기상, 그 항상됨을 지킨다. 변하지 않고 그냥 고지고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소양과 7과 8은 제자리를 지키니 6개의 효가 모두 지킬 것 같으면 이 얘기 뭐죠? 뭐 787878이라든지 뭐 77788이라든지 어쨌든 9와 6이었고 7과 8로만 될 것 같으면은 이거는 괴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다. 관사, 괴사로 해석을 하라는 얘기죠. 변식이 만약에 변하는 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6이 있거나 7이 있다. 6이 있거나 9가 있건 변하잖아요. 한 개의 유가 변한다. 그러면은 그 효를 봐야 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다시. 자, 다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화산역계에 대해서 계속 화산역계를 기준으로 합시다. 화산역계를 얻었다. 화산역계를 얻었는데, 요게 만약에 8, 8, 7, 7, 8, 7을 얻었다. 이러면은 요거는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6가구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괴사로 봅니다. 괴사. 괴사로 점을 치는 건데 만에 하나 이게 8이 아니라 9다. 8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돼? 요건 변하잖아요. 어떻게 변해요? 양요로 변해. 나머지는 그대로. 그럼 뭐가 될까요? 화. 중화리깨가 되네. 그냥. 그죠? 이렇게 변해. 요때는 요거 변하는 요거를 이렇게 초육을 가지고 점을 칩니다. 초육 가지고. 하나가 변했으니까. 만약에 두 개가 변했다. 그리고 본께는 예를 들어서 요거 화산역계 초육으로 기준해서 점을 치고 본께는 이거고 직계는 이걸로 번역을 합니다. 만약 이렇다면. 그런데 두 개가 변했어. 예를 들어서 요게 7이 아니라 9다. 7이 아니라 9다. 그럼 요게 두 개가 변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될까요? 요게 아니라 이게 되겠죠. 그럼 뭐가 되지? 화, 활의, 활의 서업, 활의 서업계가 되네. 이게 씹는 게, 뭐 있으면은 씹는 게 활의 서업계가 변하네.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 본께는 이거고 직계는 활의 서업계인데 요 초육과 93을 기준으로 점을 칩니다. 그런데 두 개면은 그래도 더 주된 게 있을 거야. 그 주된 건 뭐냐면 93을 더 우대합니다. 두 개의 효가 있을 때. 요걸 더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개가 변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7이 아니라 이게 9야. 그럼 뭐가 변해? 요게 변해. 그럼 뭐가 되냐? 산내있계네. 산내있계로 변해. 그러면은 요 세 개가 변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요 3대 3이잖아. 그러면은 화산역계의 괴사와 그 산내익계의 괴사로 번역을 합니다. 이 괴사와 괴사로. 자, 근데 이제 하나가 덜 변해서 이것도 변했어. 이게. 자, 8이 아니라 6이야. 이것도 변했네. 그럼 뭘로 변해요? 이게 변합니다. 이게 뭐가 되냐? 통례? 통례 뭐야? 갑자기 생각나. 이거 뭐야? 풍내 있게. 어? 풍내 익. 통례 가익. 있게. 그렇지. 통례 이. 도와준다는. 통례 있게. 이러면은 뭘로 번역을 하느냐?
나오긴 이걸로 나왔는데 화산약교를 번역을 안 하고요. 변화가 그러면 여기서 왔을 때 요거 안 변한 거 뭐야? 유기하고 상구가 안 변했잖아. 그러면은 요걸로 해석을 합니다. 국내 이게 나오기는 화산약계로 나왔지만 국내 입괴에 유기와 상구로 점을 칩니다. 근데 이 두 개니까 또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야. 누구? 밑에 거를 칩니다. 유기. 자, 또 만약에 또 8이 아니다. 요게 이게 6이야. 이것도 변하네? 그럼 뭘로 변해? 요게 아니라 이렇게 변해. 그럼 뭐야? 이거 뭐냐 이제 이제는 풍택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풍택 뭐야? 예. 풍택 중부? 풍택 중부계. 풍택 중부계가 됩니다. 풍택 중부계. 그리고 안 변하는 게 요거 안 변했죠. 그죠? 상고. 그럼 요걸로 점을 칩니다. 상고로. 그리고 또 점점 7이 아니라 만약에 9가 됐다. 그러면 이것도 변해? 그러면 뭘로 되느냐? 자, 변해. 그럼 뭐야? 수택, 수택 절개. 예. 수택 절개 맞지? 수택 절개. 수택 절개가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본께는 요것도 변했으니까 본께는 그 화산 역계지만 여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수택 절개로서만 해석을 합니다. 본래는 이거 좀 완전 그러니까 괴가 이게 나왔다고 해서 영향을 미치냐?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괴 하나를 얻었다는 거는 그 안에도 엄청난 변수가 많은 거야. 뭐가 변했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변하는 게 있으면 그 효를 보아야 되는 거고,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숨이 처음과 끝을 겸비하며, 그리고 변하는 것이 세 개거든. 어떻게 돼? 양체, 본계와 직계의 괴체를 점을 쳐야 된다. 그래서 양괴체라는 표현이 난 겁니다. 혹 네 개나 다섯 개가 변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CP 존재 여기에서의 나머진 거를 보되 네 개면은 두 개, 다섯 개면 한 개가 되는 것이니 두 개는 나눠서 보고 한 개는 전일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변화해서 저게 될 것 같으면은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옛날 거는 다 무너지는. 자, 직계가 새로 생성되고 본계는 없어지는 것이니 소식 영어에 소식 영어 소는 세워졌다 우리 소식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 소식하고 영어 커지고 사라짐에 있어서 하차 이거를 버리고 CP 저거를 봐야 되는 것이다. 아까 본계와 직계가 있을 때 다 변화부터 본계 버리고 직계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건계가 나왔다 이러면은 용구로 점을 치고 공계가 나왔다 이러면 용육으로 점을 칠 것이며 지천택계가 나왔다 그러면은 요 얘기를 합시다.
자, 지천택계가 나와. 지천택계는 무지 좋은 겁니다. 지천택계가 나왔어. 그럼 무지하게 좋았는데 수가 999, 666이야. 그럼 뭘로 변해요? 양으로 변하네. 이거는 천지빗계야. 천지빗계. 천지빗계는 비색한 겁니다.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자, 내가 점을 쳤는데 지천택에서 기분 되게 좋았어. 근데 999, 666이어서 천지빗계를 변하네, 직계가. 그러면 천지빗계의 괴사는 비지비인이라고 해서 아니 이제 그 비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아닌 거라라. 빗계는. 그러면은 의학할 소리 아니야. 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내가 지천택을 얻었어. 근데 천지빗계의 비인, 그 사람이 아니래. 인간의 도리가 아니고 이건 말도 안 된대. 거기서 악소리 들리가 으악 놀래는 거야. 내가 지천택계를 얻었지만 이거 완전 정반대로 해석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악소리가 들리는 거야. 자, 천풍국계가 얻었다. 천풍국계는 음묘가 생겨나는 거니까 천풍국은 이겁니다. 자, 다시. 천풍국계는 양묘가 있는데 밑에 음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그 소인배가 발로와 힘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변하면 어떻게 돼? 오히려 지뢰복계가 되거든. 그럼 어떻게 돼? 지뢰복계는 양효가 생기니까 뭐 일제강점기였다가 뭐 다시 광복이 되듯이 다시 대인이 나타나는 거 기뻐할 일이잖아. 자, 점을 쳐서 천풍국계는 얼마나 슬퍼. 이거는 소인배가 점점 나타나는 거니까 참 실망스러운 건데 다변해서 지뢰복과가 되네. 그럼 오히려 기뻐할 기회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석이 확 달라지겠다는 얘기예요. 그 예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풍국계가 있었지만 지뢰복계가 오는 거를 기뻐하게 될 수가 있다. 왜? 다 변하니까. 나머지 깨는. 근데 건깨와 곤깨는 용구와 용육으로 점을 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내가 건깨를 뒀어. 9를 뒀어. 이거는 뭐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9 뒀으니까 다 변했네? 그러면은 공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 안 하고 이것만큼은 용구, 구를 쓴다. 용구에 대한 용례는 그 밑에 그 평만져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이따 다시 보고요. 으로 본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또 이것과 상관없이 곤깨를 얻었는데 666을 얻었어. 이것도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변하면은 건깨로 변해야 되잖아. 이거는 아무리 봐도 건깨와 곤깨는 되게 특별한 꾀인데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아니야. 용육으로 해석을 해라.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점을 쳤을 때 실질적으로 999, 666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평생 점을 쳤을 때 한 번 나올 듯 말 듯합니다. 사실은. 예전에 서당에서 저도 점을 쳐보면은 뭐 여러분도 점을 쳐봤겠습니다만 평생 한 번 나올 듯 말 듯입니다. 자, 그래서 그 용구 용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만조를 좀 볼게요. 음. 여기나 자, 여기 나오죠. 만약에 그 중천건계와 중지공계 예외를 한다. 6개가 모두 999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중지공계로 삼는 게 아니고 용구는 견, 굴용, 무순이 많은 용들이 무수는 뭐냐면 앞서지 않는다는 거야. 조심해서 나서지 않는 거야. 보통 용들이 있으면 용은 너도 나도 다투기 쉽다. 서로 잘난 척하기 쉬워요. 근데 나서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길한 것이다. 이렇게 요걸로 번역을 하는 거야. 이게 점이에요. 마찬가지로 중지공계에서도 용육이다. 용육은 이영정. 오래되고 고든 것이 이롭다. 오래되고 이거 용육 이렇게 나오면은 제자리를 잘 지키고 오래된 것이 좋은 거니까 함부로 건망 떨지 말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요것만 특별히 예외고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나간 게 좀 어려워서 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점을 채우면 그럼 이해가 되는 건데 이제 자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질문. 뭐 우리 박호윤 선생님 뭐 이거 너무 머리 쥐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뭐 아니 뭐 쥐나는 건 아니고요. 아, 어, 원칙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 뭐 어떤 원칙? 그러니까 어 제가 조금 더 이제 앞에 걸 못 들어가지고요. 음, 이제 효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음, 그것도 원칙이 있는가 이제 싶기도 한데 아, 건깨 곤깨가 예외가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는 어, 그건 맞아요. 거. 어, 예. 그래서 여기서 64기에서는 항상 그 설명을 할 때 그 숫자상으로는 64분의 1이지만 그잖아요. 건공계는 비중. 하지만 건괴공계는 하늘 갖다 치다 보니까 비중이 달라요. 항상 예외로 칩니다. 똑같이 치면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건공계는 예외고 나머지 62개, 62개는 도찐개 찐. 건공계는 예외. 항상 그 기본 원칙입니다. 선생님 그리고요. 네. 50은 어디서 나온 수입니까? 50은 그 얘기를 할게요. 그 대연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대연지수가 이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하늘과 땅의 본래수라는 거죠. 대연지수. 그게 이제 하도 있잖아요. 하도로 수를 합치면 다 55가 됩니다. 하도의 수를. 낙서의 수를 합치면 다 45가 됩니다. 두 개를 합치면 100이 되잖아요. 나누기 하면 50이 되죠. 그죠?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요. 그 아까 설명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우리가 천원지방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방진다. 땅은 움직이면 안 돼요. 땅 움직이면 사람이 살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천원지방인데 하늘이 원이 되려면요. 숫자가 3개가 합쳐야 됩니다. 네모는요. 수가 4개가 합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이는 3.14259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딱 했을 때 7을 37, 21이 됩니다. 47, 28.
근데 요게 원이 되려면은 7이 되려면 엄니는 7 곱하기 3.14를 합치세요. 이게 원이 만들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은 3.14를 합치면은 대략 이게 22가 됩니다. 22 이렇게 나갈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3.8을 곱합니다. 그렇게 해서 22가 되면 요게 원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 22의 수를 내포되어 있고요. 방에서는 28이라는 숫자를 내포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5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연지수가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왜 7을 곱하냐? 이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7이 소양지수로 가만히 있자로 움직이는 수기 때문에 7을 한다라는 주장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개 효가 G가 바뀌어지는 게 7번째 기준으로 삼는데요. 그래서 그런 논쟁도 나고 그거는 약간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2몇 개도 할 때 7변의 설명이 나오거든요. 7번 변해서 된다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뭐 그것도 약간 논쟁의 소지가 좀 있어서 그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50이 나온 거라고 말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런 주장입니다. 좀 50의 숫자는 좀 답변이 됐나요? 그래서 점을 칠 때는 50개 갖고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미궁에 빠진 것 같아요. 미국 미안합니다. 내가 설명을 명쾌하게 못한 것 같네. 아니, 선생님이 설명 못하셨다기보단 옛날 사람들도 50에 대해서 풀지 못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 하도 낙서에서, 그러니까 낙서가 45수고 하도가 55수인데, 예, 하도에서 10이 빠지면서 낙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10토가 바운더리가 되면서 낙서는 그 10토 바운더리 내에서 이제 존재한다라는 그렇게 방향으로 보시면 얘기를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하도 낙서를 더해서 2로 나눴다. 그럼 이게 선후천의 개념인데, 그러면은 사실 50이라는 수가 선천도 아닌 후천도 아닌 수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모든 걸 포함하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대연지수라고 하는 거는 선천, 후천에 상관없이 모든 데 통용되는 숫자입니다. 선천이다. 그럼 선천만 적용되고 후천이다.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선후천을 다 통용했다는 게 그래서 대연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 또 혹시 뭐 또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거 아니더라도 또 하셔도 됩니다. 혹시 최경 원장님 혹시 하실 말씀? 죄송한데 컨디션이 좀 안 좋기도 하고요. 솔직히 지금 중간에 멍해져서 이게 뭐 7877, 뭐 887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지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변한다는 건지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공부해. 다시 제가 나중에 동영상 보면서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럽시다. 자, 그럼 또 그다음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면 안 됩니까? 아, 그러니까 아유,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예. 아유, 그래요. 그러면 지금 15분이니까 10분 쉬었다 할까? 25분까지? 그러시죠. 요강이 지금 꽉 차가지고 요강 비우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 잠깐 박수 한번 치시고 박수. 예.